저는 아이코 3기 시니어 송준영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OVA, Adapting Mixture Vision Experts to Multimodal Context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 멀티모달 LLM의 비전 인코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멀티모달 LLM은 이 비전 인코더로 클립을 사용을 하는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나온 이 피처들에 대해서 유사한 피처는 가깝게 하고, 아닌 피처들의 페어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이러한 컨트라스트 러닝의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의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높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멀티모드 LLM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클립 비전 인코를 사용할 때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좀 파인 그레인드 태스크에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트럭 사진이 주어지고 이 트럭의 문이 열려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GPT는 닫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독수리 사진에 대해서 눈이 몇 개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눈이 한 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들인데, 사람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GPT와 같은 모델조차 오답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굉장히 거시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고자 하면은 어, 그 요소들을 정확히 추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맥스처럴 피처스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클립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총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 Adaptive MOF 방식에서는 클립과 다이노라는 이 비전 인코더가 또 있는데, 이 두 개의 비전 인코더의 아웃풋들을 한 가지로 merge한 다음에 어, 활용을 하는 방식이 있고, Interleaved MOF 맨 오른쪽에 있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클립 인코더와 다이노 인코더 아웃풋들을 각각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클립과 반대로 비주얼 그라운딩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클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र्스 퍼셉션 캐파빌리티 측면에서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인코더들은 상호 보완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성능이 많이 올랐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멀티모달 LLM이 학습을 할 때 비전 인코더를 이제 프로즌한 상태로 추가적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나머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근데 쿠엔이라는 멀티모달 LLM을 제시한 논문에서는 대규모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이 비전 인코더를 언프리즈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 비주얼 그라운딩과 OCR 등의 이런 비전 태스크에 대한 캐파빌리티를 향상시킨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에서는 이 플레인 퓨전 방식이라고 정말 여러 분야에 특화된 인코더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성능을 한번 내본 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더큐멘트 VQA, 철트 VQA, 할루시네이션, 메디컬 VQA 등등 굉장히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 결과 그냥 그 태스크에 대해서 특화된 한 가지 인코더를 쓰는 것에 비해서 단순히 다 합치면은 물론 클립만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좀 전반적으로 높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태스크에 특화된 하나의 인코더만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이들을 결합해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LLM에서 많이 사용하던 이 Mixture of Experts 방식을 차용을 해서 Mixture of Vision and Core Experts라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텝 1에서는 이 coarse grained context aware expert routing이 있고, 스텝 2에서는 fine grained expert fusion with MOV adapter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텝 1에서는 어떤 이미지와 퀘스천이 주어지면은 멀티모드 LLM이 이를 인풋으로 받고 어떤 비전 인코더를 사용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 인코더가 이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콜스크린 컨텍스트 엑스퍼트 라우팅, 엑스퍼트를 어떤 걸 고를지 라우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서는 스텝 1에서 고른 엑스퍼트들의 아웃풋들을 퓨전하는 단계인데요. 뭐 이 예시를 보자면은 엑스퍼트 1 비주얼 그라운딩이랑 엑스퍼트 2 텍스트 레코니션 이 두 가지가 선택이 되었는데 이 두 개의 아웃풋들을 이 MOV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퓨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변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셀렉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비저닝 콜 엑스포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퀘스천이 주어지고, 이에 기반해서 뭐 어떤 인코더를 사용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그 각각의 모델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 라우팅 데이터,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 퀘스천 페어에 대해서 어떤 비저닝 코드 엑스포트를 사용할 건지 이 라우팅이 정해져 있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필요가 한데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준점은 이 클립 인코더입니다. 클립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그 로스를 계산을 하고 또 나머지 비전 인코더 엑스퍼트들을 사용했을 때도 그 아웃풋에 대해서 클립과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응되는 로스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클립 인코더보다 사진에 나와 있는 예시로 들자면은 다이노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로스가 더 작다면은 이때 이 라우팅 셋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very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가 클립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로스가 크다면은 이때에는 다이노와 다르게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로스를 비교해서 각각 어떠한 이미지 퀘스천표에 대해서 어떤 인코더가 강점을 가지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그 전에 보여드렸던 논문에서도 이 클립과 다이노 인코더를 같이 퓨전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아웃풋을 도출하게 되면은 성능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클립을 사용했을 때가 다이노를 사용했을 때보다 로스가 작지만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더와 같이 클립과 다이노를 같이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클립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이 다이너 인코더를 통해서 좀 자세한 이미지 이해가 필요한 이 fine grained perception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클립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 very 인코더를 통해서 차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데이터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라우팅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은 클립과 다이노를 같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클립과 베리를 같이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클립만 사용했을 때가 뭐 다이노만 사용했을 때 로스보다 작다면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라우팅 셋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Mixture Vision Experts 구조를 활용을 하면은 결국 클립과 다이노 인코더의 아웃풋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라우팅 셋을 구축을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연구를 진행했다면은 이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만들었겠지만 이 방식으로도 로스를 계산해봐가지고 로스가 더 작은 경우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이 Expert Knowledge Extractor랑 이 다이나믹 헤어링 네트워크 크게 두 가지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Expert Knowledge Extractor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유를 하자면은 머신러닝에서 케일 같은 대회에 참여할 때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아웃풋을 산출하고 또 앙상블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치잖아요.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아웃풋들을 이 엑스퍼트 널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각각의 아웃풋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할당할 것인지, 그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 다이나믹 게이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엑스퍼트 널리지 엑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피처는 이 클릭 베이스 인코더의 피처들을 가지고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피처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F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엑스퍼트마다 엑스퍼트 피처가 존재를 하고, 근데 또 각각의 비전 인코더마다 그 차원이 달라가지고 이를 맞춰주는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진행합니다. 차원을 맞춘 다음에는 쿼리로 클립 베이스 인코더의 피처 X, 그 다음에 키 밸류로 엑스퍼트 피처 F를 활용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엑스퍼트 널레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엑스퍼트 인코더들의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다이나믹 게이팅 네트워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비전 토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립 인코더로 추출을 하되 하나의 토큰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하고 텍스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트 텍스트 인코더로 CLS 토큰을 산출하게 됩니다. 비주얼 토큰과 텍스트 토큰을 MLP 레이어에 인풋으로 넣고 이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엑스퍼트와의 소프트웨어 각각의 엑스퍼트 아웃풋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할당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각각의 인코드 아웃풋에 가중치를 할당을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 X 햇을 만들게 되고 이 어댑트 블럭이 L개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어댑터 블럭의 인풋은 초기에는 클립 비저닝 코더의 피처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어댑터 블럭의 아웃풋 X 햇 I가 됩니다. 모델 아키텍처 설명을 여기까지이고 좀 트레이닝 프로세스로 넘어오자면은 크게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프리-트레이닝 단계로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한 널리지 익스트랙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어, 피규어에서 보시다시피 베이스 인코더랑 MOV 어댑터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코드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할당한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비전 인코더로부터 엑스퍼트 널리지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 프로즌 돼 있던 LLM을 언프로즌 시켜가지고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LLM과 얼라인 시키고 비주얼 인스트럭션 파일런 캐퍼빌리티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엑스플 라우팅만 따로 진행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즌 시키고 롤러 웨이트만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스텝 1 이미지와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엑스퍼티들을 고를 건지 선택을 하는 과정을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학습 과정을 보면은 그 비전 베이스 인코더가 언프로즈 돼가지고 학습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멀티모드 LLM에서는 프로즌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에서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베이스 인코더라고 하면은 엑스퍼트 라우팅, 그 다음에 엑스퍼트 비전 인코더의 아웃풋들을 퓨전하기 전에 인풋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한 비전 인코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측면에서 어떤 좀 태스크 스페시픽한 비주얼 임베딩 같은 경우에 각각의 비전 엑스퍼트로부터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베이스 비전 인코더도 학습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구 결과 중에서 그 클립 베이스 인코더가 아니라 다른 인코더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 인스트럭션 팔로잉 캐퍼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첫 번째 이유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클립 베이스 인코더가 어떤 추가적인 캐퍼빌리티를 학습하기 위한 그 모델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연구에서 이 쿠엔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코더를 언프로즌 시켜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인코더가 무려 1.9비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베이스 비전 인코더는 423M 파라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비전 인코더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고려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베이스 인코더를 프로즌 한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크들을 보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7B랑 34B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그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7B끼리 비교한 거고, 한 것이고, 노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34B끼리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모바 구조를 활용한 모델들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크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 MMVET이라는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고요.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QA 데이터셋과 다르게 하나의 이미지와 퀘스천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좀 여러 가지 비주얼 캐퍼빌리티가 필요한 벤치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논문 모바에서 주장하는 이 아키텍처는 하나의 인코더만 사용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범용적인 성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퓨전 시켜가지고 맥스처럴 비전 인코더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좋은 벤치마크가 이 MMVET이라는 성능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게 아쉬웠고요. 인스트럭션 팔로잉 측면에서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라바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라바가 모델 라바가 아니라 라바라는 이 인스트럭션 팔로잉 캐퍼빌리티를 측정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SSL 레이시오는 이 클립 인코더의 피처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노 인코더의 피처들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섞을 거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레이시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증가하면 할수록 이 인스트럭션 폴러런 캐퍼빌리티가 오른쪽에서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데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만 합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개의 비전 인코더의 아웃풋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만 보자면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캐퍼빌리티가 더욱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과가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우팅이 아예 없을 때, 뭐 MOV 어댑터가 없어가지고 뭐 다 퓨전을 위한 이 모듈이 없을 때 지금 비교한 결과들인데 사실 당연한 결과들이지만 어,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퍼트 몇 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둔 것이고 K가 1, 2, 3일 때는 각각 뭐 엑스퍼트를 한 개만 사용하겠다, 두 개만 사용하겠다, 세 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MM벤치 같은 경우에는 뭐 K가 2일 때 가장 좋았고 GQA 같은 경우에는 K가 1일 때 다이내믹 할 때가 제일 좋았고 이거 오타가 났었네요. 포프에 대해서 K가 1일 때 제일 좋았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MM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멀티모달 LLM의 종합적인 캐파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인데 사실 이 벤치마크를 한번 살펴보면은 또 리스닝보다 좀 perception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또 문제 중에서 약간 structural image understanding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트나 도큐멘트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K가 2일 때 잘 나온 이유는 perception에 유리한 이 다이노 인코더랑 어떤 structural image understanding에 유리한 이 베리라는 인코더 뭐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코프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드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판단하기 위한 벤치마크인데 어,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되게 질문들이 간단합니다.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단순히 그 존재 여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MMN치랑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그 perception, 이 object detection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이노나 아니면 DTR과 같은 그런 위저닝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퀄리테이티브 어나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보여주는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가져왔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바니막스를 찾아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이노랑 DTR 아까 말씀드렸던 위저 그라운딩이랑 오브젝트 디텍션에 특화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이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이 바이오메드 클립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을 한 이유는 하나의 비전인 코더만으로는 좀 범용성 측면에서 이 여러 가지 비전 태스크를 전부 다 아우를 수가 없다. 특정 태스크에 유리한 비전인 코더가 있지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전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얻고자 한다면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것들을 단순하게 그룹을 하면은 또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각각의 비전인 코드의 아웃풋들로부터 널리지를 추출을 하고 이제 퓨전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험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MOV 어댑터 모듈이 퓨전인 코더의 아웃풋들을 퓨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여러 가지 컨텍스트 렐리벤트한 퓨전인 코드의 엑스퍼트들을 되게 유연하게 좀 결합을 하고 각각의 퓨전인 코드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논문은 이 논문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